자, 오늘 또 저기 의뢰하신 분 풍수 다시 한번 좀 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응대를 빠르게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하고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그분 이렇게 평면도를 보내주셨어요. 평면도를 보내주셔서 지금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지금 이제 안방 침대를 어떻게 놓으면 좋겠냐고 좀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방 3개이고 구조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 도면은 지금 평면도인데 이게 그 자국 방향이 정확히 잡혀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건물 배치를 보면 건물 배치는 이렇게 딱 네모 반듯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실지 지형에 맞춰 가지고 이 평면 배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아파트, 지금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지금 백일동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근데 평면은, 실제로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평면도를 보면, 평면도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걸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그 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 평면은 이렇게 틀어져 있어야 됩니다. 각도상으로. 그 건물 배치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걸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섬세하고. 이제 전문용어로 자평각 계산도 해야 되고, 도북을 잘 맞춰가지고, 정확히 그 건물 배치에 맞게 평면도 같이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건물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평면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고, 동쪽. 물론 요거는 지금 자평각과 같이 자평각도 정확히 지금 맞춰가지고 평면 배치를 한 겁니다. 이런 평면상에서 낙용을 놓고 정확히 감정을 해야지 평면상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평면에서는 맞춰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낙용을 이제 자평각하고 전부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해놨으면 이제 낙용을 정치를 시켜야 되는데 낙용을 어디다 정치시킬 거냐는 거죠. 지금 가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풍수에서 잘 못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안방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잡기가 쉬워요. 이거는 이렇게 대각선 거가지고 여기 중심점에 낙용을 놓으면 되는데 이런 거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실은 이렇게 부정형 다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낙용을 놓을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기하학적으로 전부 이렇게 해서 중심점 잡고, 또 연결하고,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계산이 많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을 정확히 그 낙용을 정치하는 거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방은 딱 정다각형의 평면이기 때문에 이거 잡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잡는 거는 그냥 여기 대각선에 모서리 대각선의 중심점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부방이기 때문에 안방이죠. 안방에 지금 낙용 배치를 했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침대 머리를 어디다 둘 거냐, 그러면 이제 그 남편 부인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남편이 지금 82년 1월 27일, 부인은 1985년 3월 25일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회도국자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회도국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회도국자를 살펴보면 남편분은 크게 머리를 두지 말아야 될 방향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남편분은
어디다 머리를 둬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부인분은 동북 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북 이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돼요. 이쪽으로. 근데 지금 평면 자체가 이렇게 지금 좀 돌려져 있기 때문에 침대를 이렇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동북 방향이면 동북이니까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놓는다는 거는 거의 뭐 지금 좀 평면상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동북 방향으로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지 않는다는 거를 일단은 염두에 두고 패철 배치해서 이제 정확히 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히 나경 정치를 했으면 지금 문의 방향을 봐야 됩니다. 문의 방향. 문이 손문이네요. 손문일 경우에 어디다가 그 침대 머리를 두면 좋을지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손문의 손주가 연년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 쪽 방향으로 머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문 쪽 방향으로. 이거 잘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문 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침대를 머리가 여기가 두고 발이 이쪽에 두는, 머리가 이쪽이고 발이 이쪽에 두는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이 열면 바로 침대 머리가 보여서 안 좋을지 모르지만 딱 파티션 막아버리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부부의 은밀한 공간도 문 열었을 때 바로 안 보이고 또 침대를 갈 때도 이렇게 약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을 곳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손문, 손주, 연년택으로 그 침대 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침대 배치를 해보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지금 손문, 손주, 연년택으로 해서 머리를 이쪽에 두고 창을 바라다 보면 뭐 채광도 좋고 상당히 좋게 안정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문이니까 문 열고 바로 침대 머리가 보이고 뭐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파티션으로 이렇게 막아서 침대가 안 보이게 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 파티션 부분은 지금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별로 없어서 이제 요런 걸로 했는데 커튼 같은 것도 괜찮고 이쁜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침대가 안 보이게 프라이버시 보장될 수 있도록 요런 파티션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 파티션은 비보풍수라 그래서 도선님이 창시한 건데 어떤 풍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일종의 개보수해 주는 거죠. 보완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문이 열면 이 비보는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뭐 좋은 기가 들어오든 나쁜 기가 들어오든 문을 딱 열었을 때 기를 바로 맞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거쳐서 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파티션 막아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풍수이기 때문에 이 비보 풍수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 조선시대부터 이제 이 풍수가 비보 풍수가 도입이 되면서 한옥의 형태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이제 침대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티션 해가지고 침대 머리 배치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배치가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침대하고 뭐 파티션하고 배치를 해봤는데 침대하고 배치를 해봤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게 사이즈가 스케일이 맞냐는 거예요. 주신 자료 자체가 스케일이 안 맞습니다. 스케일이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림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 침대는 실제 구입을 하실 때 그 크기를 잘 스케일로 재셔가지고 정확히 조금 맞춰가지고 그런 침대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안방 같은 경우는 방이 크기 때문에 가구를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잘 배치할 수 있는데 요즘은 집을 워낙 좀 좁게 집다 보니까 특히 아이방 같은 경우에는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공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도면을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도면을. 왜냐면 아니면 저희가 이제 유료 상담을 하거나 그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뭐 풍수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이걸 실제로 실측해서 그려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가구 배치를 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풍수는 과학인 겁니다.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그려서 가구나 이런 배치를 정확히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뭐 대충 그림으로 그린다든가, 좀 안 좋은 분들은 현장에 와가지고 뭐 풍수를 한다고 뭐 수맥봉틀이 밀고 뭐 해가지고 여기가 화초를 놓으면 됩니다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 맞지를 않아요. 맞을 수도 없고, 정확히 이런 도면을 가지고 스케일로 정확히 재가지고 하다못해 이 나경을 정치하는 위치조차도 다른 분들은 잘 못 잡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좀 판단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안방의 인테리어 컬러라든가 인테리어 컨셉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어떤 본명궁에 따른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남편은 1982년생이고 부인은 1985년생이에요. 두 분은 거의 싸울 일이 없습니다. 봤을 때 거의 두 분, 남편분도 어떤 불의 성격이 강하고 부인분도 불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거의 불과 물이 만나면 매일 싸우는데, 불과 불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융화돼서 잘 맞춰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어떤 불이니까 적색의 어떤 그런 인테리어들이 맞고, 그러면 목생화, 청색이나 녹색 쪽으로 이 어떤 실내 인테리어 부분을 잘 감안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을 청색, 녹색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뭐 전부 다 청색, 녹색으로 하면 또 무슨 굉장히 좀 감옥같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색 계열로다가 인테리어는 어떻게 컨셉을 하는 건지 그걸 잠깐 보자면, 이런 스타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어떤 벽지라든가, 지금 두 분이 어떤 빨간색이기 때문에 침대는 어떤 이런 빨간색, 약간의 빨간색 톤으로 하고, 전체 지금 바닥 카페트도 약간의 청색, 벽지도 청색, 이런 청색 계열, 주방도 마찬가지로 어떤 흰색 계열로 가지만 청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서재도 청색 계열,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또 다른 자녀들이나 있을 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가야 되겠지만, 부부 부부의 방은 이런 쪽으로 청색 계열의 어떤 그런 인테리어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초 같은 것도 좀 키우는 게 좋으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침대 배치를 마쳤습니다. 좀 급하다고 빨리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뭐 다른 일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빨리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예, 이상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